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일명 토정비결이라고 그러죠. 1년 운세, 1년 운세를 콕 집어서 계묘년에 일단은 조심해야 되는 분들, 그리고 운이 안 좋으신 분들을 콕콕 집어서 토정비결을 봐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이 수업 하나만 가지고도 올 한 해에 운의 흐름을 좀 정확하게 아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가 한번 갖도록 최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반영하고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많이 해결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토정비결이라는 게 연초면은 누구나 이제 올해 시작에 이제 다 궁금해 하시죠. 올해가 어떨지. 특히나 작년에 많이 힘들었던 그런 분들은 올 한 해는 또 새로운 좋은 운을 기대하시게 되어 있겠고요. 토정 비결 1년 운수, 물론 1년 운수는 이제 대운에 기반을 해요. 대운을 기반을 해서 대운이 아주 좋은 상승세라면 1년 운이 상대적으로 덜 좋아도 대운이 전체적으로 좋으면 이제 중간 이상은 되는 거고요. 대운이 정말 최악이다. 너무 나쁘면 1년 운이 좋으면 그 나쁜 거 안에서 좋은 거기 때문에 약간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걸 감안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운과 세운이 다 좋으면 정말 이럴 때 대박이 나는 거고요. 대운이 좋고 세운이 안 좋으면 중박, 그죠? 그리고 대운이 아주 안 좋고 세운이 조금 많이 좋으면 그럭저럭 버틸 수 있는 그런 해라고 볼 수가 있고, 세운도 사실은 체감상으로는 굉장히 세운도 영향을 많이 미치죠. 작년에 이민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이민년부터 임묘진, 목방합이 3년 동안 오고 그 뒤에는 또 사오미, 화방합이 이제 3년씩 이렇게 목 3년, 화 3년, 그다 가을, 금 3년, 수 3년 이렇게 3년씩 4, 3, 12에서 지지가 12개가 이루어져 있고 12개가 결국에는 계절적인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지지는 항상 계절적인 관념으로 봐주시면 해석이 정말 잘 될 수 있어요. 지지는 조후다, 계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지가 내가 상대적으로 만약에 목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나는 목 성향이 되게 강한 사람인 거죠. 봄의 성향이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봄이라는 거는 누구나 겨우내 움츠렸다가 새로이 막 의욕도 솟고요. 겨울 동안 못 움직였기 때문에 스프링 튀기듯이 사람들이 막 들로산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지지에 목이 많으신 분들은 그만큼 활동력도 굉장히 좋으시고 봄의 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꿈과 희망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라고 해석도 가능해요. 그리고 계절적인 관념으로 보면 굉장히 편해요. 만약에 반대로 금이라는 게 지지에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을 기운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가을이라는 거는 자연이 일단 성장이 이미 끝나고, 그죠? 끝나고 그걸 다 걷어들인 상태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리에 굉장히 강할 수 있고, 뭔가 움직일 때 그냥 목처럼 막 시작하고 보는 스타일이 아니라 굉장히 계획적이고 결과를 내다 본 상태에서 내가 어떤 이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이익이 오고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를 계산하에 굉장히 목처럼 막 이렇게 막 벌리는 스타일이 아니라 계산하에 딱 움직이는 그런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지지에 금이 많으신 분들인 거죠. 이분들은 무리를 안 하시겠죠.
왜냐하면은 이미 결실까지 다 이룬 사람들인데 내가 굳이 뭔가에 확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이미 다 걷어들여서 결과가 만들어진 사람들인데 그 내가 받아들인 그런 결실들을 굳이 안 보고 새로 위험을 감수할 만한 그런 요인들은 사실은 없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금은 굉장히 좀 신중하고 그냥 시작하기보다 항상 앞을 내다보고 앞을 내다본 결과가 좋게 그려질 때에만이 몸이 움직이고 반응하고 행동력이 좀 강화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지가 화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화가 많다는 거는 여름이 지속된다는 뜻이잖아요. 여름이 지속이 된다. 내가 굉장히 그 여름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인 거죠. 여름에는 너무 덥잖아요. 너무 덥다 보면은 불쾌지수가 엄청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불쾌지수에 항상 시달리고 잘못 건드렸다가는 엄한 거에서 탁 터져서 내가 그 사람이 희생양이 될 수 있어요. 나는 그냥 평상시대로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막 엄청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시점을 잘못 두고 그 사람을 건드리면 그 사람이 이제 모든 그 덤터기를 다 쓰게 되는 거죠. 화라는 게 이제 한꺼번에 확 더워서 막 터지는 그런 인자가 되잖아요. 여름에 잘못 건드리면 서로 굉장히 힘들고 여름 손님은 전혀 반갑지 않다라고 하는 게 여름에 누군가와 함께 있다라는 자체가 굉장히 좀 불편하죠. 더우면 옷도 좀 벗고 있고 늘어져서 있고 싶은데 누군가가 옆에 있다라는 건 상당히 괴롭고 불편한 상황들이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화가 지지에 많으신 분들은 성격이 좀 급하시고요. 더우니까 더운 지방이라 좀 이제 급하고 그 다음에 화라는 성분 자체가 확 발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목은 그냥 시작의 관점이 있는 거고요. 목을 지나서 어느 정도 싹이 터서 그게 자라서 거기서 꽃이 피는 게 화거든요. 그죠? 팡 하고 꽃이 탁 하고 터지는 그런 게 화예요. 목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뭔가 확 발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가 많으신 분들은 뒤끝은 없어요. 뒤끝은 없는데 잘못하면 엄한 데서 화풀이를 하기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가 되게 많겠죠. 본인도 엄한 데서 갑자기 다른 사람한테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인과관계도 모르는 상태에서 화풀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 항상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후회할 일이 적죠. 후회를 안 하고 그리고 내가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화가 강하신 분들은 성격이 매우 좀 급할 수 있다. 근데 오래는 안 간다. 오래는 안 가는데 그게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나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식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가 강하신 분들은 좀 여유를 찾고요, 항상. 그 다음 말하기 전에 한번 심호흡을 하고서 좀 내뱉는 그런 연습을 해야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고, 그죠? 계속 그렇게 화를 내고 엄한 데서 자꾸 터뜨리고 하다 보면은 본인도 굉장히 자괴감에 빠지잖아요. 그런 자괴감 들지 않도록 본인을 좀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숨호흡을 고르고, 하나, 둘, 셋 하고 말을 시작하는 그런 타이밍을 좀 가지는 연습이 되게 필요할 듯 합니다. 그래서 청간의 화와 지지의 화는 다르다. 지지는 반드시 조우적인 관점, 계절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해석이 굉장히 이제 용이해진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개묘년은 개수라는 수기와 지지의 묘목이라는 승목이 왔어요. 사실상 묘목은 개수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아요. 물론 여름철 묘목이라면 개수가 필요하겠죠. 여름철이면 개수가 필요하지만 여름이 아닌 이상이야 이 자체가 승목이기 때문에 그닥 개수를 반기지는 않아요. 승목은, 묘목은 천간의 병화를 반기는 거지. 그죠? 아니면 지지의 사화를 반기는 거지 결코 수를 반기는 그런 글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묘 입장에서도 굉장히 개묘라는 물상 자체가 묘는 부담스러운 개수를 끌고 온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개수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내 사주의 묘목이라는 게 어떤 십성에 해당하는지, 그죠? 그 육친이 어떤 작용으로 만들어지는지 그걸 잘 살피셔야 돼요. 묘의 문제가 저에게 있어서는 묘는 식신이에요. 식신이 묘라는 게 개수를 끌고 왔기 때문에 잘못하면 승목이 수기에 더 노출돼서 승목이 잘못하면 꽃을 이제 건에서 거기서 꽃까지 피워야 되는데 승목이 물을 또 본다는 거는 수를 또 본다는 거는 굉장히 승목이 더 축축해져서 썩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식상의 문제니까 말로 인한 어떤 구설, 그죠? 그리고 건강인자니까 건강 문제, 그런 문제가 올해 저한테는 생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를 들면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사주를 이해하시기에 올 한 해 운세를 보시기에 굉장히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묘의 문제, 묘가 여름생들은 괜찮아요. 여름생들은 개묘의 습이 여름생들이기 때문에 잡아지거든요. 여름생들은 괜찮아요 올해. 근데 가을생, 겨울생들은 묘의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가을, 겨울의 인자, 금수의 인자 자체가 굉장히 습하고 차가운 인자잖아요. 근데 또 차갑고 습한 글자가 온 거예요. 그러면은 과해지는 거죠. 과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주에서 항상 오행의 밸런스가 깨지거나, 그죠? 오행의 밸런스가 깨지거나 아니면 조후가 깨지거나 습한 것과 건한 그 상태가 깨지는 거, 그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자체에서 모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여름생, 그죠? 그리고 봄생은 그나마 이제 괜찮아요. 봄, 여름생은 괜찮은데 가을, 겨울, 겨울생들은 특히나 좀 힘들 수 있어요. 가을, 겨울생 중에서도 사실은 계절만 가을, 겨울이고 지지가 뭐 사오미를 짜고 있던가, 그죠? 인묘진을 짜고 있던가, 그런 분들은 그래도 또 괜찮죠. 그죠?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 지지가 그렇게 목화가 발달하지 않은 가을, 겨울생들은 올해는 좀 힘든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걸 예측해 볼 수가 있고, 또 대운도 여름으로 가고 있는, 여름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은 괜찮죠. 그죠? 괜찮아요. 굉장히 습한 기운, 차가운 기운이 같이 왔기 때문에 여름 대운을 가고 계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대운도 가을, 겨울로 한참 가고 계시는 분들은 이 조우가 깨지는 글자가 또 왔기 때문에 더 습하고 차가운 그런 사주로 변질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걸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은 콕 집어서 정말 토정 비결을 봐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개묘년에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 제가 항상 강조하죠. 정화일간인데 천간에 내 원국에 무토나 기토가 없으신 분들, 정화일간인데 원국에 기토나 무토가 없으신 분들은
개묘년 무지 조심해야 돼요. 천간에 살이 왔죠. 살. 편관이 왔죠. 그냥 꺼버려요. 그죠? 그냥 꺼버려요. 그 다음에 묘라는 글자를 달고 왔죠. 정화는 건한 감목만 취할 수 있는 글자지만 이 묘는 상당히 정화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습의 목이기 때문에 또 십상으로 보면 편인이기 때문에 정화 입장에서는 천간은 살이고 지지르는 편인이에요. 도식하는 성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일간에 무기토가 없는 분들, 특히 무기토도 없는 데다가 가을 겨울생, 신유술 해자축, 가을 겨울생 같으면 올해는 정말 그냥 아무 일도 벌리지 않고 현상 유지 하는 걸 목표로 1년은 조용히 나셔야 돼요. 벌리지 않고가 중요하죠. 이럴 때 벌리면 이제 있던 거 다 없어지는 해가 되는 거예요. 정화일가 무기토 없는 그런 분들, 그리고 금수가 기본적으로 금수가 발달하신 분들, 정화일간에 금수가 전체적으로 발달하신 분들은 올해 많이 힘드실 거다. 그나마 대운이 뭐 4대운, 5대운, 미대운이면 대운이 이렇게 있으면 그나마 훨씬 낫다. 예. 그죠? 낫다. 대운이 사움이 아니신 분들은 정말 힘들 수 있어요. 딱 집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정화일간. 그 다음에 정화일간이 또 편인이 왔잖아요. 편인의 기능이 항상 제가 도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화일간 중에 정축일주 아니면은 정축일주나 아니면은 어디에 축이라는 글자가 지지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편인 도식이 되죠. 그죠? 운에서 온 편인이 내 식신인 축토를 도식할 수 있는 염려가 드는 운이고요. 그럼 편인 도식이라는 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아픈 거고 무기력한 거고요.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고요. 이상하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느낌이 바로 편인 도식이에요. 이럴 때는 그냥 숨만 쉬고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정화가 지지의 진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어요. 진토도 정화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토예요. 진 중에 개수가 있잖아요. 그죠? 습토죠? 진 중에 개수가 이미 있기 때문에 화생토를 해도 이 수에 의해서 굉장히 설기가 많이 되는 글자다. 그리고 이 정화에게 진토는 상관이죠. 여기서도 목극토가 되거든요. 그죠? 여기서도 목극토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진토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상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식상이라는 건 내가 벌리는 일들, 내가 시작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지에 진토 가지고 계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계묘년에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 화토동법으로 보면은 정화와 기토 같이 가죠. 정화와 기토, 사유축 운동하는 정화와 기토일간에 일단 신약한 기토일간이에요. 신약한 기토일간이라는 거는 화토가 약한 사주가 신약한 사주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여름생이나 지지에 화가 맹렬하게 있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심각한 기토일간이 되죠. 그럴 경우에는 올해도 괜찮죠. 계묘년도. 왜냐면 난 이미 여름 성분의 글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계묘라는 글자가 와도 오히려 조우가 더 잘 맞고 두려운 글자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름생이거나 지지에 화가 많은 기토는 괜찮지만 신약한 기토들, 시작한다는 건 이제 본인의 힘이 많이 빠지는 금수가 강한
명들, 금수가 강한 명들이니까 뭐 가을생, 겨울생 포함해서 내 지지에 금과 수가 많이 있는 분들은 올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금수가 많다는 거는 일단 개묘년이죠. 그러면 이 기토는 힘 약하기 때문에 개기 극이 일어나면 기토도 못 쓰고 개수도 못 써요. 둘 다 피해를 심하게 입을 수 있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기토도 기토 성질을 띠기 어렵고 개수도 개수 성질을 띠기가 어려워요. 거기다가 지지에 또 뭐예요? 관살이 왔죠. 지지에 관살이 왔어요. 부담스럽죠? 관살이라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기후일주 같은 경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니면은 내가 기후일주일 수도 있고 유가 뭐 월에 있을 수도 있고 시일 수도 있고 연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있을 경우라면 내 관살, 운에서 온 관살을 내가 식신으로, 식신 제살이 가능하네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식신 제살이니까 내 유금으로 묘목 치면 되잖아요. 물론 맞긴 맞죠. 물론 맞긴 맞는데 이 식신 제살은 내가 기본적으로 최소 중하 정도는 되어야지 식신 제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토가 식신 유금에도 설이 됐죠. 힘이 빠져요. 여기서 힘이 한번 빠진 상태고 여기서 빠지고 여기서 빠졌어요. 그럼 나는 온통 다 힘을 빼야 되는 글자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식신제살도 내가 힘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식신제살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식신제살의 그 좋은 의미가 조금 가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유금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 관살을 내 유금 식신으로 극복은 하겠죠. 극복은 하겠지만은 신약하기 때문에 신약한 사주에서는 식신도 내가 마음껏 쓰기에는 너무 에너지가 많이 뺏기는 그런 글자다라는 걸 인식을 하셨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죠? 기토일주들 올해 좀 조심하세요. 그리고 또 기토일주인데 지지에 내가 안 그래도 뭐 기묘일간이든가 아니면 뭐 여기 인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살이 지지에 중중한데 올해 또 관살이 왔다 이렇게 오면은 기토가 그냥 빵 뚫려버리는 상황이 벌어지죠. 상당히 힘들 수 있어요. 건강적인 문제, 스트레스, 그걸로 인해서 신경쇠약 막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쓰는 거는 건강, 그리고 관살이 너무 중중해서 오면은 다 내려놓게 돼요. 죽을 것 같이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걸 버티는 게 아니라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런 심리가 생겨나기 때문에 하던 거를 어느 날 갑자기 다 접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기 전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정도로 좀 파일을 줄이면서 올 한해는 가시는 게 오히려 더 지속하는 데는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는 임수일간. 임수일간 볼까요? 임수일간인데 자월생이거나 해월생. 그러면 양인격, 그죠? 겁재격, 걸록격 이렇게 되죠. 그죠? 이런 경우는 항상 살을 용신으로 잡죠. 이렇게 살을 용신으로 잡아요. 살을 용신으로 잡는데 올해 운에서 개수가 왔어요. 개묘로. 그죠? 그러면 내 용신인 이 무토가 개수에서 겁재에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살을 겁재가 잡아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하는 질문을 받는데 이런 경우는 예외죠. 겁재격, 제왕격, 걸록격 이런 경우는 살을 용신으로 잡기 때문에
살이 잡히면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 좋은 역할하는 이 살을 겁재가 가져가서 못 쓰게 만드는 거거든요. 내 무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내 무기를 겁재가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겁재라는 건 내 주변 사람들, 나와의 경쟁자, 동업자, 뭐 하나를 가지고 다투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이 내 용신을 가져가서 못 쓰게 한다는 건 사람으로 인한, 주변 사람으로 인한 피해. 그러니까 올 한해 이런 구조라면 사람 조심을 해야겠죠. 다 믿으면 안 되겠죠. 다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겁재가 내 살 제거해야되니까 좋네? 라고 보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임수일간에 이제 임묘진 뭐 이런 아니면 묘 이런 진 이런 글자 있는 분들 계시죠? 네. 인이나 묘나 진이나 아니면은 임묘 아니면 묘진 이렇게 있는 분들 계세요.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올해 또 계묘년이 왔죠. 그죠? 그러면 임수는 지금 식상이 굉장히 과다한 사람이 되는 거죠. 식상 다자인 임수일간에 있어서 식상 다자인 임수일간인데 또 식상이 왔어요. 그죠? 또 식상이 왔다라는 건 이 식상을 나와 개수가 겁재가 같이 생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수생목으로. 그러면 식상의 힘이 과다해지죠. 식상 힘이 과다해지면 결국에는 뭐에 문제가 생긴다? 관에 문제가 생긴다. 임수일간들 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의 문제라는 거는 구설, 시비, 싸움, 명예 그런 것들이 실추될 수 있는 때고 내가 안 했는데 자꾸 억울하게 내가 몰리는 상황들도 벌어질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표면화되지 않다가 올해 그게 갑자기 터져가지고 명예 손상이든 본인의 이 관적인 문제에서 뭔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 만약에 이분이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오면은 갑자기 잘 다니던 직장을 확 때려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누구 때문에? 겁재 때문에. 겁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회사를 갑자기 때려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지지에 목이 강하신 분들은 올해 이 겁재를 극복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겁재와 자꾸 엮일 일이 너무 많아요. 겁재와 엮일 일이 많다는 건 사람 관계가 자꾸 꼬이는 거죠. 사람이 가장 큰 난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식상이 강해져서 나는 관을 때려치겠다. 그런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수일간들을 반드시 올 한해는 사람한테 에너지를 좀 적게 쓰고 그냥 흘려듣고 본인이 예민해질 수 있는 부분에 자꾸 내려놓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실 필요가 좋을 것 같고 겁재랑 많이 엮이지 않는 게 어찌 보면 좋겠죠. 올해 이제 겁재랑 엮이지 않기 위해서 나만의 어떤 취미나 내가 좋아하는 일에 조금 더 몰두를 해서 사람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 취미에 포커스를 맞추는 1년을 보내신다면 이 계묘년 힘들지만 아무 일 없이 잘 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죠? 왜 결국에는 이렇게 식상이 강해진다는 건 항상 상관경관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쵸? 상관경관이 일어난다는 거니까 식상이 강하다는 건 결국 관의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는 거죠. 명예의 실추, 구설, 시비, 내 이미지 손상 그런 것들이 항상 따라다닐 수 있다는 걸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수일간들. 개수일간들도 일단은 계면연이죠. 그렇죠? 그러면 비견을 천간의 비겁을 본다는 건 그만큼 뭐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재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재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화가, 천간의 화가 운에서 들어오든 내 원국에 있든 이 병정화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나눠야 되는 아픔이죠. 예? 그죠? 비겁하고 나눠야 되니까 온전히 내가 써야 되는 걸 2분의 1씩 나눠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일간들은 올해 이렇게 천간에 비겁이 뜨면 일단은 내가 씀씀이가 커질 수 있어요. 안 사도 되는 걸 자꾸 사요. 나도 모르게 돈을 자꾸 쓰고 싶어요. 그리고 자꾸 쓰게 돼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 내가 과소비를 한다. 평상시에 별로 돈 안 쓰는데 내가 이상하게 뭐 이번 달 뭘 자꾸 쓴다 싶으면 천간에 비겁이 뜰 때 그래요. 사람들이 안 써도 되는 거에 자꾸 돈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묘가 오니까 마찬가지로 식상이 왔죠. 내 원국에 지지에 목의 세력이 강한 사람들은 또 운에서도 식상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임수랑 마찬가지로 관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여자는 이제 남편과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직장에서의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거죠. 남자들도 직장이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그 명예, 프라이드에 뭔가 훼손될 가능성이, 그런 것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한 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묘년에는 임수일간이든 개수일간이든 일단 돈이 나갈 일이 있다. 돈이 나가는 건 내가 써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과소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상치 않는 일들이 자꾸 생겨서 자꾸 돈 들어갈 일이 생긴다 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없으면 또 어떻게 쓸까요? 자꾸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자꾸 뭔가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자꾸 투자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때는. 왜?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아야겠죠. 그죠? 내 이 재성이 너무 내가 이제 재성에 대한 좀 올인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판단력을 약간 상실할 수 있는, 판단을 좀 제대로 못하는 그런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운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천간에 비겁이 뜬다는 건 개운법은 내가 그동안 돈이 없거나 아니면 돈을 아끼기 위해서 못했던 것들, 꼭 해야 되는데 미뤄왔던 것들, 가령 어디 수술을 한다거나, 그죠? 치아가 항상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 치아 교정이든 치아 이거 뭐 임플란트든, 그죠? 브릿지든 그런 것들을 쓰면 이 비겁을 내가 쓴 것처럼 되는 거죠. 뜯기는 게 아니라 내가 쓰는 걸로 이 비겁을 쓰는 것도 하나의 개운법이죠. 미뤄왔던 돈 나갈 일들을 이럴 때 해버리면 어차피 나가야 되는 거 이렇게 운에서 올 때 그 돈을 써버리는 것도 아주 좋은 개운법이 되겠죠. 그죠? 아니면은 이사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사라는 것도 사실상 굉장히 이사 한 번 할 때마다 엄청 돈이 많이 깨지잖아요. 부동산 중개료, 그죠? 이사하면서 뭐 이것저것 버리고 새로 사고, 그죠?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이삿짐 비에다가 들어갈 게 많죠. 그러면 아예 돈을 이사 계획이 있다면 이사 쪽에 쓰시는 것도 내가 뺏기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써버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개운을 하셔도 굉장히 잘 쓰시는 거죠, 운을. 그 다음에 이제 우려되는 게 잘 안 보이네요, 펜이. 경금일간. 경금일간 위험하죠. 경금일간인데 지금 운에서 개수가 왔어요.
그러면 경금일간에게 상관이 왔네요. 상관. 경관하죠? 그리고 여기는 편제가 왔어요. 그쵸? 편제? 편제 맞나요? 정제군요. 정제가 왔어요. 그러면 일단 이 경금은 상관이 운에서 왔다라는 거, 굉장히 상관 경관이 일어난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죠? 정관이 없잖아요. 없어도 상관이 온다는 건 상관 경관의 작용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근데 내 사주에 정화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정말 확실한 거죠. 100%. 상관 경관이 정말 일어납니다. 그리고 상관 경관이 일어난다는 건 회사를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거나 아니면 내가 갑자기 싸움닭이 되거나 아니면은 남편하고의 관계가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이혼하거나 그죠? 회사 때려치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 상관이 온다라는 건 결국 내가 굉장히 싸움닭이 된다는 뜻이에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에 과도한 반응이 나와서 그 과도한 반응으로 인해서 경관이 일어난다는 거, 그거 조심하셔야겠죠. 운을 알면 충분히 대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경금일간들 정화가 있으면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화가 없더라도 일단 상관이 운에서 왔기 때문에 경관은 일어난다. 그러므로 뭐 해야 돼요? 입을 다물고 있어야죠. 상관,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경관이 안 일어나요. 10마디 할까 한마디로 줄이셔야 돼요, 올해는. 근데 이상하게 말이 많아지긴 해요. 운에서 이렇게 식상이 오면은. 그죠? 그래서 개수가 이렇게 오는 분들, 경금, 그리고 더군다나 내 사주에 금수가 발달하신 분들, 그죠? 경금일간에 아니면은 가을, 겨울생, 여러모로 가을, 겨울생 안 좋죠? 대운도 가을, 겨울, 대운 가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경금이 심히 금수로 강해지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운에서도 또 이 수가 와서 굉장히 이 목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묘목에 관한 문제, 정지에 관한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금에서 금극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묘목은 수기를 반기지 않는다 그랬죠. 순목이라서. 근데 또 운에서 수가 왔잖아요. 그럼 묘목에 관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경금의 입장에서는 정제의 문제가 생기니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부인한테 뭔가 병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부인이 그 안 좋은 운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목에 관한 문제니까, 그죠? 뭔가 생동감, 그죠? 생동감, 생기, 건강, 그런 거에 관해서 금극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가 잘려나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뭔가 비실비실하거나 의욕이 없거나 아무것도 시작할 생각이 없거나 그런 내 마음의 변화 같은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겠죠. 그리고 그죠? 목에 관한 문제 올해, 그리고 이 상관에 관한 문제 경관. 그러니까 회사 잘 참고 다니세요. 그리고 여성분들도 그냥 올해 내가 이상해서 남편이 미워 보이는구나, 내 마음이 올해 이상하게 움직이는구나를 인식을 하셔야 돼요. 남편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남편은 그대로일 수 있는데 내가 꼴 보기가 싫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을목일간. 을목일간에 이제 여름생 같은 경우는 좋죠. 그죠? 여름생 같은 경우는 좋아요. 개묘라는 게 굉장히 좀 습한 기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름생은 좋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봄생은 이제 봄생이면 목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죠. 목이 강해지다 보면은 상대편에 있는 토, 목국토, 토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을목의 입장에서 토라는 건 재성이죠. 재성은 돈도 되고요. 그죠? 부인도 되고요. 시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재성이니까, 그죠? 토에 관한 문제. 토는 또 이제 피부도 뜻하거든요. 피부에 관한 문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 그죠? 그래서 목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곰생이면. 그러면 내 사주에 목이 너무 강해지니까 이 토가 위협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을목일간인데 내가 만약에 가을생이거나 겨울생이에요. 을목일간인데 가을 겨울생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천간의 정화가 조우를 다 맞춰주는 글자로 있어요. 내 사주 원국에 이렇게 을목 정화 있는 분들, 위치는 뭐 상관이 없죠. 이런 분들 이게 조우를 맞춰주는 가장 중심 글자가 되는데 개수가 와서 이 정화를 때려버리면 어려워져요. 그러면 이 금과 수가 날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금이 날뛰면 목의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거고, 수가 날뛰면 화의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죠? 치우치게 된 거잖아요. 가을 겨울생이면 이 정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화극금도 해주고, 이 겨울에 추운 조우도 화가 다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중요한 역할하는 정화가 개수한테 극을 받으면 내 인생에 혹독한 시련기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여름생이면 버틸 수 있어요. 여름생이면, 사오미 계절이면. 사오미 계절에 태어난 분들은 그래도 사오미 계절이기 때문에 정화가 하나 잠깐 꺼지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겠죠. 근데 아까처럼 가을 겨울생들은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 있고, 봄생들은 토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재성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사주에서 이 조우를 맞춰주는 이 글자가 굉장히 중요한 글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 건 대부분 핵심 글자, 내 사주 안에 이 조우를 맞춰주는 핵심 글자가 잡힐 때, 아니면은 충받을 때, 그럴 때 굉장히 시련을 겪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글자로 봐도 이렇게 되죠. 그리고 십성으로 보면 이게 식신이죠. 개수는 편인이죠. 내 식신을 운에서 온 개수 편인이 편인 도식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의지도 없고, 의지도 안 생기고, 의욕도 안 생기고, 무기력해지고, 하는 일마다 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상황들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답니다. 그쵸? 그래, 을목일간은 올해 그래도 개묘로 뿌리는 왔어요. 아주 신약할 경우에는 그래도 뿌리가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약을 달래주는 거에 있어서는 아주 나쁘지는 않은 때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묘도, 뿌리의 이 묘도 사실은 지지에 다른 화가 존재해야지 이 뿌리 묘도 이 을목이 아주 잘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는 거. 근데 묘가 왔는데 지지가 맞다. 금수예요. 그럼 묘 못 쓰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조심해야 되는 사주 구조 분들 콕 집어드렸는데 좀 재미가 있으셨나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올해 개묘년에 아주 좋은 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사주 구조, 어떤 사주 구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올해 대박이 날지 한번 다음 시간에는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저도 준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아주 의미 있는 강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